좋아. 우선 얘기하세요. 뻥. 좋아. 잘 듣고 있어요? 자, 저거 어찌 될 것이냐? 뿅. 아직 아무도 안 왔네. 이 얼굴이 왜 그래 이거? 저요? 응. 누가 때렸어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때렸죠? 아니. 여자친구가 핥혔죠? 아니. 그럼 남자친구? 아니. 아이고. 쓰는 건가요?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적으면서 답이 뭘까 하냐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오리지널 다 적었어요? 그림은 왜 안 그려요? 귀찮아서요? 아니 인간이 저 정도 그림도 안 그리면 어떡해요? 진짜 이제 이상한 인간 같으라고. 저기 뭐 어렵다고 진짜. 너무해.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몰라요?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 괜찮아. 저 다 풀겠어요? 그림도 안 그리니까 못 풀죠. 진짜. 사람들 진짜 너무해. 자, 해볼까? 아니 근데 이거 마이크 테스트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벌써 있는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왜요? 아닌가? 오늘 어머! 왔어요. 왔어요? 그래. 선생님 이거 적으세요. 저거. 노트 있어요? 네? 노트 할 거 있어요? 아이패드 있어. 아이패드. 감탄하고. 그래? 그래. 좋아. 그러면 성우는 엄마 패드 있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너무. 자, 봅시다. 어디. 자, 뽀봉.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내가 뭐 편집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교재에 수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좀 한번 적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 내가 수록해 놓지는 않은 건데 그 중요한 문제들 몇 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순물질입니다. 뭐 가상적인 순물질이야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닐 거고요. 어떤 그 가상의 어떤 물질 A라는 게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우선은 순수한 A인데 상태는 기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는 무슨 기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녀석이 처음에 지금 가하고 나는 모두 다 초기 조건인데 처음에 1몰 그리고 압력은 1기압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온도 400켈빈 온도 400켈빈 그래서 보시다시피 가하고 나는 그림은 달라 보이는데 현재 딱 주어진 상황은 똑같아요. 왜냐면 순물질 A 1몰 1기압 400켈빈 순물질 A 1몰 400켈빈 1기압 그런데 이제 이 동일한 초기 조건에서 뭔가를 변화시킬 거예요. 뭐를 변화시킬 거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주로 이 온도를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재밌는 건 초기 상황은 같지만 이 가하고 나의 기계적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하는 그 용기의 차이. 예를 들어 가 같은 경우는 얘가 들어있는 그릇이 강철 용기야. 그러면 강철 용기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강철이라는 게 딱딱하니까 이 이후에 여기서 어떤 변화가 벌어져도 무엇은 변치 않는? 부피는 변치 않는. 무슨 말 알겠죠?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온도가 변할 때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런데 나의 상황은 이런 식의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고 해요? 피스톤이라고 하죠. 혹은 뭐 실린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럼 피스톤에서는 여기에 있는 격벽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만 뭐는 일정한? 이때는 나는 압력이 일정한 압력. 그래서 이제 PEX는 외부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일정하게 구동되는 기계장치.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하게 구동되는 기계장치 속에 동일한 초기 조건을 유지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가 온도를 변화시켜. 그래서 온도가 요래 변했어. 뭐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이게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온도가 이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400켈빈이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가하고 나의 초기 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온도 400K 여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의 초기 조건 내에서 온도를 사실은 지금 이제 변화도 맞지만 온도를 감소시켰을 때 이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좋아. 나연? 이게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가지고 적으셔야 돼요. 이게 A4지 줄까요? 아니면 엄마 패드 쓸 거예요? A4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 A4지. 아니 교재에도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아무 편한 데서 쓰면 돼요. 자, 여기. 이 사람들 아무도 안 오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뭘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냐면 바로 요 기계장치가 혹은 그릇 나에서 관찰되는 바로 요 상태 그 상태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관련된 지식으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정보들을 설명할 수 있냐 요건 거죠. 알겠죠? 홍호 알겠어요? 홍호 다 풀었죠?
그래 다 맞췄어요? 답이 안 나온다고? 자 봅시다. 우선 자 보죠. 자 솔루션 첫 번째 1 번째 1 우선 자 이상기체를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아 이상기체 기억나요? 이상기체? 자 이상기체의 경우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죠? 그 유명한 관계식 뭐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 이상기체의 경우 알면서 왜 얘기를 안 해?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 바로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대방식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잖아요. 그럼 이상기체 상대방식을 한번 써봐요. 자 걔가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이상기체 상대방식에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1 정적 과정이라고 하면 자 정적의 말의 뜻은 뭐예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여기서의 적은 부피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만큼 이걸 일정하게 두겠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압력하고 온도가 뭐 할 거다? 짜자자잔 비례할 거다. 맞죠? 그래서 이게 뭐 일반기 고등학교에서도 뭐 다 배우는 뭐 좀 똘똘한 중학생들도 다 아는 뭐 요런 내용. 예찬이 이거 알죠? 예찬이 중학생보다는 나은 지성을 가지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찬이 화났어요? 화났어요. 네. 좋습니다. 네. 재밌어. 좋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한다. 를 여기다가 짜자자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가 Y축을 압력 P로 두고 X축을 온도 T로 두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짜잔 이런 식의 직선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비례관계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이런 말이지. 나연아 맞아요? 맞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기울기 그 기울기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nr over b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과정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또 언제 달라질 수 있느냐? 예찬아 왜? 예찬아 50개 왔어요? 팔을 왜 쭈물쭈물해? 벌써 50개? 팔이 왜요? 진짜 왜? 진짜 진짜요? 이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도 어깨를 다쳤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회전근개 파열 알아요? 회전근개 파열? 이게 어깨하고 팔 연결해 주는 힘줄인데
그게 이제 어깨 잘못 움직이다 보면 이게 쓸려가지고 힘줄이 살짝 상처가 나요. 심하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팔을 못 올려요. 진짜 죽을 만큼 아프거든요. 아니, 실제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수술 직전까지 다쳤어가지고 그냥 약물 치료해서 낫긴 나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깨 아파서 못 움직이는 동안 여기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렇게 그 굳어가지고 지금도 이게 팔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재활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아파요. 그래서 인대는 나았는데 주변에 이제 근육하고 이런 피부 조직이 이제 빨리 나으려고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게 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상처 나면 이게 뭐 다치면 이렇게 나중에 흉지잖아요. 얼룩얼룩하게 흉지잖아요. 흉이 왜 져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상처가 나면 아물 때 이렇게 여기 나중에 이렇게 스카 뭐야 그거 뭐야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가 왜 생겨요? 피부에서? 왜 생기냐면 이게 딱 다치고 나면 여기에 세균 감염이 돼서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존나 재수 없으면 죽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죽는 병을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바로 뭐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septic 영어 이게 한글이 생각이 안 나지? 그거 septic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영어만 생각이 나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지? 이게 딱 배우면 이렇게 이 가위는 죽어 직방이에요. 이거 현대 의학으로도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막 직사예요. 파상풍.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진짜 영어만 생각나. 어쨌건 그래서 파상풍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나면 우리 피부가 그 파상풍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서 이 주변의 상처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복구를 해요. 파상풍균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복구하는 어떤 퀄리티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쁘게 살이 붙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중심으로 이게 피부가 다다다닥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왜 여기 상처가 나서 스테플러로 막 콱콱 막 찍은 거예요, 이렇게 피부가. 그래서 이렇게 스카가 남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도 상처가 나서 가만히 있으면 여기 내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조직들이 약간 불규칙적으로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운동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나도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 예찬이도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팔 못 올리는 거 아세요? 아세요? 못 올려요.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근육이 과도하게 많으면 이렇게 팔 안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가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원리가 뭐냐면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육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다시 복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들이 그 상처에 덕지덕지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과도하게 상처를 내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면 어쨌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운동도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처를 몸이 빨리 복구하겠지.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 몸에 근육과 피부 조직이 불규칙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팔이 안 올라가요. 잘 이렇게 근육 조직이 하고 피부 조직하고 이렇게 힘줄 조직이 불규칙적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뭘 한다? 주기적으로 재활을 해야 돼요. 어떤 재활을 하냐면 그 늘러붙어 있는 피부 근육건을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뭐 요가나 필라테스나 아니면 또 그걸 전문적으로 풀어주는 이제 처방도 있어요. 그때 진짜 아프거든요.
죽을 만큼 아파요. 죽을 만큼. 그래서 예찬이도 힘내줘야겠죠. 벌써부터 그 아프면 어떡해요? 예찬이 지금 몇 살이죠? 내 또래인가? 어? 예? 어? 저체권. 자, 그래서 PT가 직선의 관계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기울기. 자, 그럼 이 기울기에서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잘 봐요. 자, 기체상수 R은 정해져 있을 거고 N이 뭐죠? N이 몰수잖아요. V가 기체의 부피고요. 그러면 이때 이 기울기가 어떤 건 좀 완만한 애가 있을 거고 어떤 건 좀 급한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때 이렇게 완만한 녀석, 급한 녀석의 차이는 뭘까요? 완만한 녀석과 급한 녀석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직선의 관계인 건 비례관계니까 나타날 건데 이 그래프상에서 어떤 경우는 완만하게 그려질 거고 어떤 경우는 급하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실험 조건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질 거니까. 그럼 그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냐고요.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렇죠. 부피나 몰수가 다르겠죠. 그걸 한꺼번에 표현하면 뭐가 되냐고요. 얘는 뭐? 얘는 뭐? 바로 얘는 고밀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얘는 저밀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몰수는 많고 부피는 작다는 얘기잖아요. 몰수가 많고 부피가 작으면 기울기가 커질 텐데 그걸 우리가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닌 건 뭐 밀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실험을 하는 초기 조건에 그 밀도 차이에 따라서 P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상기체는 상변화 합니까 안 합니까? 예찬아, 이상기체는 상변화 해야 안 해요? 상변화 하지 않지요. 왜죠? 왜 이상기체는 상태 변화를 하지 않죠? 나연아? 왜 이상기체는 상태 변화 없어요? 즉 이상기체는 왜 액체나 고체가 안 돼요? 뭐 말고? 그 분자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봐도 좋겠네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 그렇지. 바로 분자 간 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자 간 끌어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끌어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 나타나줘야 서로 엉겨가지고는 액체나 고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기체는 정의상 분자 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영원히 기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게 0켈빈이거든. 0켈빈. 즉 0켈빈이라고 하는 곳까지 기체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압력하고 온도 사이가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즉 저온 조건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온 조건에서 액체나 고체로의 상태가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요 그래프 요 상황에서 지금 요거를 인식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물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물질이 보시다시피 가상적 물질이긴 하지만 어쨌건 여기에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A는 완전히 이상기체가 아니어서 계속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는 액체나 고체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될 거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이 가하고 나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 상태 변화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한꺼번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하죠?
상태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상태 변화의 정보가 다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하죠? 예찬아 뭐라고 해요? 상태 변화의 정보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해요? 몰라? 뭐라 그래? 이름 나 진짜 나연아 뭐라 그래? 상평형도 그럼 상도표 상그림 기억 안 나요? 나 진짜 기억이 안 난다고요? 나 진짜 진짜 정말 정말 나연아 이때 나 안 볼 때 저 어디 끌고 가서 좀 때려주세요 알겠죠? 그래 좋아 나연이 무서워요 진짜 때려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자 여기 지운다 이제 줄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고밀도 저밀도 알겠죠? 고밀도 저밀도 어떤 상태에서 이상기체에서 알겠죠? 정확죠? 자 그럼 지운다 줄게요. 여기 지운다 줄게요. A 자 그럼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순물질의 phase diagram 들어온 사람들 있나? 진짜 이 인간들이 어디 갔어? 수업도 안 들어. 자 그래 자 봅시다. 네. 자 phase diagram 예찬아? 우리말로 뭐라고요? 상평형도 혹은 뭐 상도표, 상그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태가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짜자자잔. 자, 이게 압력. 짜자자잔. 여기 온도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그림이 잘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래서 그리고 너무 바짝거렸나? 오케이. 조금만 그릴까?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의 상평형도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초기 조건 1atm 400도 켈빈, 1atm 400켈빈을 편의상 예를 들어서 편의상 잠깐만요. 조금 위에 그릴게요. 이렇게 조금 위에 그려야 되겠다. 됐지? 오케이. 됐어. 자, 여기가 1atm 400켈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런 순물질의 상도표에서 우리는 그 아주 경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이고 이리 갈수록 고온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자, 이리 가면 저온, 그 다음에 요리 가면 고온인데 당연히 저온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어떤 고체 상태,
상태도 나타날 수 있고 액체 상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온도가 좀 더 증가하면 기체 상태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맞나요? 맞죠? 맞아?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요런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기체,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 여기는 고체. 그리고 이렇게 교선에서는 어떤 상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슬쩍 얘기했었죠. 교선에서는 두 상태의 공존, 두 상태의 공존, 두 상태의 공존. 무슨 말 알겠죠? 예전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순물질 1기압 400켈빈 기체 1기압 400켈빈 기체는 그 초기 조건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죠. 여기가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나 모두의 초기 조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초기 조건으로부터 자 만약에 요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 나에서 400켈빈, 360켈빈 등등등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어쨌거나 나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일정한 거죠. 압력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요 초기 조건에서 쟤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자 이 옆 요렇게 변화시켜 가는 게 이게 바로 나 경로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장치는 이 초기 조건에서부터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를 낮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400 그러면 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나에서 보시다시피 알 수 있는 정보는 우선 첫 번째 400켈빈일 때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난다고 했죠. 한 가지 상태. 그러면 1기압 400켈빈에서 한 가지 상태라고 하는 건 지금 어느 영역에 있는 정보인 거예요? 조건인 거예요. 기체 상태에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한 가지 상태라고 하는 건 바로 G, 가스 상태가 한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온도를 낮추었더니 어떤 특별한 온도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상태가 두 가지가 되었어요. 두 가지. 보이죠? 두 가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났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두 가지가 나타났다. 바로 어디겠어요? 여기에 있는 짜자자잔. 여기 온도 360켈빈이 바로 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상도표에서는 교선 위에서는 항상 그걸 둘러싸고 있는 양쪽의 상태가 공존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현재 1기압 360켈빈에서는 지금 주어져 있는 순물질 A의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난다는 건 바로 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러다가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요.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이때 어떤 온도에서 상태가 Y게 나타나고 또 어떤 온도에서 상태가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어떤 온도에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두 가지. 한 가지를 지나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현재 지금 압력은 일정한 상황이니까 나에선 온도를 낮춰가는데 여기에 있는 360켈빈보다 온도를 더 낮추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온도를 낮추 왜? 저 담임쌤한테 전화 왔는데. 왜 그래. 아니 근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인데 담임선생한테 전화 올 수가 있어요? 토요일날 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가요? 순간 엄청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한 가지 상태로 나타나고 여기는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한 가지 상태로 바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더 떨어지면 여기서 드디어 몇 가지 상태가 또 다시 나타나겠어요. 고체하고 액체의 두 가지 상태가 또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이 실험 나에서 두 가지 상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온도가 298켈빈인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상황, 여기가 298켈빈에 해당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298켈빈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상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앞에서 두 가지 상태였다가 한 가지 상태였다가 다시 두 가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의 두 가지 상태는 고체하고 액체의 공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고체와 액체의 공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가지 상태는 뭐겠어요? 여기는 기체, 액체, 여기는 액체, 고체니까 이 한 가지 상태는 바로 360켈빈과 290켈빈 중간 어디의 온도이므로 여기에서는 액체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초기 상태에서 나장치를 통해 온도가 변화하고 있는 경로는 이 경로를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예찬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상태, 그러니까 기계장치 가. 그런데 기계장치 가도 초기에 어떤 나타나는 상태는 기체 한 가지잖아요. 역시나 가여도 처음에 주어진 상태는 기체 한 가지인데 재밌는 건 얘는 뭐다? 부피가 일정한 조건이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피가 일정할 때는 온도하고 압력 사이가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죠?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하고 기체면, 부피가 일정하고 기체면 뭐하고 뭐가 비례했었죠?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했었죠? 그럼 압력하고 온도가 비례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저기에서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냐면 압력하고 어떤 온도 사이에 직선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저기에 있는 가의 경로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다, 여, 둘, 셋, 넷, 바로 요 변화 경로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초기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직선의 관계로 변해가는 게 이게 바로 가장치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어져 있는 초기 상태에서 가장치를 통해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저기서 나타나는 실험 결과가 요 직선 위에서 실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라 상태 변화가 되는 상태 변화가 되는 실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요 위에서는 요 조건에서는 기체 한 가지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관찰이 되겠지만 자 봐요. 어쨌거나 이 영역은 기체로 나타나는 조건이잖아요. 기체로 나타나는 조건인데 재밌는 건 이 온도 압력에서 계속 기체로 있다가 이 물질의 특성상 이 온도와 이 압력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도와 압력을 만나게 되면 상태 변화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경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왜 이쪽 경로를 가는 것이 아니냐? 이쪽 경로는 바로 이상 기체의 경로인 거죠.
이상기체의 경로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온도하고 압력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가겠지만 실제의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 압력 감소해서 충분히 어떤 상태? 저온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드디어 얘도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떤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 이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요것이 실제 가의 경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 실험 장치에서는 이 동일한 초기 조건에서 일이 변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저기에 있는 가는 이 동일한 초기 조건에서 이렇게 변하게 하려고 하는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가 되다 보니까 이 어떤 특별한 온도 압력 조건에서 고체가 나타나게, 어떤 다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상태 변화에 돌입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됐다. 좋아. 아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온도로부터 어떤 상태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보자. 오? 다시. 이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 됐죠? 적었죠? 됐죠? 자, 더 적었어요? 적었죠? 이찬아 적었어요? 적었죠? 자, 이때 아까 내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봐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만약에 이상기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관계가 기울기가 완만할 수도 있고 기울기가 급할 수도 있다고 했죠. 완만할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데 언제 완만하고 언제 급할 수 있죠? 언제 완만하고 언제 급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에 대한 상태 변화라고만 한다면 언제 이 기울기가 완만하고 언제 기울기가 급해진다고 했어요? 고밀도에서 급해지고 저밀도에서 완만해진다고 했었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지금 주어져 있는 요 기체의 상태가 지금 얘가 고밀도인지 저밀도인지 당장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고밀도인지 저밀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가 저밀도인 경우는 이렇게 변했을 거고요. 고밀도인 경우는 어떻게 변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고밀도의 경우는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좀 급하게 얘 상태가 변해서 나타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게 자,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만약 저밀도라면 요런 상황이 나타나야 했을 거라 이런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찬 알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나님 그랬어요? 그러면 저밀도인지 고밀도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기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제가 고밀도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다시 어떻게 그려야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찬아 지울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나인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자, 그럼 얘가 두 번째 이 저밀도가 아니라 고밀도. 고밀도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온도 압력 표시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아까처럼 기준이 되는 자, 초기 조건 400켈빈의 1ATM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얘가 고밀도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됐어야 하느냐? 바로 다시 자, 그리고 자, 저기에서 오케이. 자, 이제 고밀도의 조건이면 여기에 있는 요 직선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급해진 거예요. 아까 저밀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렇게 가가 고밀도 조건의 가라고 하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하게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죠. 어쨌건 여기서도 요것이 장치 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고밀도 조건의 장치 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아까 저밀도에서는 얘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 기체다가 이 상태에서 상태 변화가 되면서 이 경로를 따라 상태 변화가 됐다면 고밀도 조건에서는 이 가가 기체 하다가 이 조건에서 이제 기체 상태겠죠. 왜냐면 기체가 나타나야 되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액체 상태가 나타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이 경로를 가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리 가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이쪽 경로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경로를 따라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물질의 온도, 압력 주어진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실험 결과를 따라야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체 상태다가 액체가 나타났다가 다시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는 기체로 있다가 가에서는 어떤 상태 변화 영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서 변했다가 또 다른 상태로 또다시 한번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들을 나와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여기에 도시를 하면 자 아까 나에서 어쨌건 초기 조건 400켈빈에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온도가 360켈빈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 조건에서 여기가 360켈빈인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가에서 나에서 또다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온도가 298켈빈이니까 여기가 298켈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가의 정보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가의 경우 보시다시피 400켈빈에서 한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게 초기 조건 여길 거고요. 그 다음 360켈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인데 얘가 가로 움직일 때 360켈빈이면 이 조건일 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조건에서는 어떤 상태만 나타나는 거겠어요? 만약에 이 고밀도 조건이라고 하면
바로 어쨌거나 기체 상태에서 여전히 기체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요 x는 한 가지 상태의 기체로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320켈빈에서 갑자기 가가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돌입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돌입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공존하게 돼요.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두 가지 상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온도가 320켈빈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상태는 바로 액체, 기체의 공존일 거예요. 그래서 기체다가 액체, 기체가 공존하게 되면서 이 경로를 따라 계속 변하겠죠. 저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선. 그런데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뭘 만나게 되냐면 이런 상태의 점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점을 뭐라고 하죠?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게 되는 이런 걸 삼중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중점에서는 몇 가지 상태가 나타나요?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나죠. 그 세 가지 상태의 온도가 300켈빈. 그래서 여기서 300켈빈에서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다? 삼중점일 것이고 삼중점 온도일 것이고 이때는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 298켈빈. 자, 298켈빈 보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98켈빈 어디냐? 이제 1이 왔다가 1이 가서 삼중점을 지나 그 다음 얘는 이 경로를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 경로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조금 더 이제 연장이 된다고 쳤을 때 여기에 있는 요 298켈빈 여기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어쨌거나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고체 조건하고 여기에 있는 기체 조건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가지 상태는 다시 고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일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초기 조건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하느냐 부피를 일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변화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표기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첫 번째 1, 질문 1. A의 정상 끓는 점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이 물질의 정상 끓는 점은 얼마예요? 홍우. 이 물질의 정상 끓는 점은 얼마예요? 자,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죠? 뭐가 1ATM? 무슨 압력? 외부 압력이? 나연아, 정상 끓는 점의 정의는? 그렇지요. 바로 정상 끓는 점의 정의는 증기압이 1atm 일 때의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기압이 1기압이니까 바로 기체 상태가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어디를 뜻하냐면 여기에 있는 바로 360켈빈을 뜻할 거예요. 왜냐면 360켈빈의 온도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했어요?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죠. 기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조건에서 그때의 평형 압력이 1기압이니까 이게 바로 증기압 1기압의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온도 360켈빈이 바로 정상 끓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 X하고 Y는 자 얼마냐? 자 Y는 뭐겠어요? Y는 그 변화 과정 장치 나에서 360켈빈과 300켈빈 사이니까 나에서 360켈빈과 320켈빈 요 사이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Y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Y의 상황은 어쨌거나 액체 한 가지의 상황이니까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는 다 구해 놓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의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의 밀도 비교인데요. A가 만약에 액체로 있을 때 고체로 있을 때 밀도 비교를 하면 어디에 밀도가 더 클까요? 지금 이 실험 데이터 상으로는 어디에 밀도가 더 클까요? 액체하고 고체. 세 번째 거는. 어디에 밀도가 더 크죠? 바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이 액체가 더 고밀도가 되죠? 왜죠? 자, 우선 4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의 정상 녹는 점은 언제예요? 온도가 어디예요? 예찬, A의 정상 녹는 점 몇 도예요? 바로 298켈빈이죠? 여기요. 어쨌거나 일기압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고체하고 액체가 공존하는 온도가 바로 정상 녹는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상 녹는점 298켈빈으로부터 액체하고 고체 상에서 어디가 더 밀도가 더 크다? 액체가 더 고밀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거 뭐 때문이에요?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혹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고체에서 어. 압력을 높이면 어. 액체가 되니까 어. 액체 상태. 뭐라고요? 나연아, 액체상이 더 고밀도인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 정상 녹는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뭐라고 보냐면 정상 녹는 점이 삼중점보다 저온이죠. 삼중점 온도가 몇 도였어요? 세 가지 상태가 나타나는 온도가 그게 삼중점이잖아요. 삼중점이 어디냐면 여기 300켈빈이거든요. 근데 정상 녹는 점은 298켈빈이니까 이런 식으로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는 요 온도 압력 조건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럼 요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그것으로부터 누가 더 고밀도? 여기에 있는 요 액체 조건이 여기가 더 고밀도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렇게 판단하게 해주는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걸 판단하게 해주는 방정식 이름이 있었죠. 뭐였죠?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dP, dt 압력하고 온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엔트로피 변화, 1몰 부피 변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은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당연히 고교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이 시험에 나오면 교육부가 서울대가 교육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심층 입시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죠? 추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추가 문제. 추가 문제에서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을 언급하여 답을 하면 추가점을 주라는 지시가 서울대 교수들의 그 채점표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 당연히 고교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시험 문제에 나와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클라페이록 이쿠에이션을 활용해서 답을 할 경우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어쨌건 그 덕에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하는 장치, 그러니까 온도 압력 조건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음수인 것을로부터 액체가 더 고밀도인 것을 지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접선의 길이가 음수냐면 정상 녹음점이 삼중점보다 저온이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298켈빈, 나 298켈빈, 뭐 여기네요. 바로 4번하고 5번은 같은 거네요. 정상 녹음점이니까 누구하고 누가 공존해야 되겠어요? 바로 액체하고 고체가 공존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알겠죠? 홍보 됐어요? 이해했죠? 홍보 무슨 전화했어? 그게 아니고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니 무슨 쉬는 날에 그런 대학 원서 접수. 그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잘 해결하세요. 알겠죠? 왜? 아니, 제 문제는 아닌데. 그래요? 알았어. 제가 왜? 저의 문제가 생길 수. 진짜로요? 누구 때렸어요? 때리고 싶네. 아니요. 뭐 나요? 날려? 왜요? 나는 왜요? 나는 왜요? 그래? 그래?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그러죠. 자, 이거 됐죠? 됐죠? 자, 그러면 6번이 있어요.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이야. 요게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거 답할 수 있나 봅시다. 6번. H2의 경우 1 atm 마이너스 20도 C에서는 솔리드만 존재하는데 겨울에 일기압 영하 20도 C의 얼음 빨래는 마를 수 있을까요? 자, 나연아.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알겠어요? 문제의 뜻은 알겠어요? 문제의 뜻은 알겠어요? 자, 홍우야, 문제의 의미는 알겠어요? 예찬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이게 물의 상도표죠. 그럼 물의 상도표에서는 어쨌건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기압 영하 20도씨는 한 이쯤 되겠죠. 0도씨보다 낮은 온도니까. 그럼 0도씨보다 낮은 온도니까 여기서는 뭐만 존재해야 돼요? 얼음, 아이스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래를 했는데 빨래에 수분이 묻어 있을 거고요. 그걸 하필 한겨울에 바깥에 내놨다고 쳐봐요.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그 빨래가 얼겠죠? 빨래 어는 거 아는 사람? 나는 빨래 어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예전에 본 적 있어요? 그렇지. 예전에 빨래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 그래. 좋아. 그래서 그 빨래가 겨울에 내비두면 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영하 20도에서 빨래는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른다는 게 뭐에서 뭐로 봐? 뽀송뽀송 마르냐고요.
그 얼음 고드름이 잔뜩 껴 있는 빨래가 뽀송뽀송 마를 수 있냐고요. 마르죠. 나연아 말라요 안 말라? 몰랐어요? 그 물기가 잔뜩 젖은 빨래를 겨울에 내비두면 꽁꽁 얼거든요. 근데 한참 내비두면 싹 말라요. 얼음 없어진다니까. 얼음 없어져요. 왜 그렇죠? 어? 승화해서요? 승화하면 돼요, 안 돼요? 승화한다는 얘기는 어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얘기잖아요. 승화라고 하는 건 고체하고 액체 사이, 고체하고 기체 사이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는 승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빨리 바깥에 내려놓으면 신나? 예스. 승화 일어나요. 수증기압처럼 음. 그 얼음과 수증기가 평형을 이뤄서 수증기하고 얼음이 평형을 이룬다고요? 수증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있는 건 여긴데요? 수증기라는 건 베이퍼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잖아요. 증기압처럼 그 얼음이랑 수증기 막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빨래를 이렇게 이게 이제 요 관련한 마지막 질문인데 빨리 이제 물기가 이제 이렇게 막 도둑도둑 막 곁감 같긴 하다만 이게 빨래 얼음이란 말이에요. 얼음. 그럼 이 얼음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예요. 날아가거든요. 날아간다는 얘기는 승화 됐다는 얘기예요. 영하 20도씨 1기압에서요. 근데 이 그래프는 영하 20도씨 1기압에서 뭐만 있어야 되죠? 뭐만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에서. 얼음만 있어야 되잖아요. 얼음만 있다는 얘기는 이 조건에서는 승화돼요, 승화 불가예요? 승화 불가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도표는 다 틀린 거겠네? 근데 50도씨 물 가만 놔둬도 수증기가 증발해서 그러네요. 50도씨 그럼 지금 자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50도씨는 어디냐면 이쯤 될 거거든요. 50도씨 이쯤 될 거거든요. 그럼 50도씨가 뭐야? 한 상온의 물만 내비둬도 1기압 25도씨에서는 어떤 상태로만 존재해야 돼요? 물로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물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25도씨 물 내비두면 물로만 존재해요? 물 증발해요? 증발하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증발해요? 증발 불가해요? 증발 불가거든요. 증발은 어디서만 돼야 되냐면 여기서만 돼야 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실제 나타나는 현상하고요. 상도표가 맞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다르네요. 왜 다르죠? 바로 실험 조건의 차이예요. 실험 조건의 차이. 실험 조건의 차이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건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충분히 희석했을 경우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전해요. 자, 일본은 선진국이고 일본은 매우 그 양심적인 나라고 일본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희석해서 바다에 버린다고 했을 때 일본은 좋은 나라니까요. 선진국이고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일본은 핵 오염수를 충분히 희석해서 바다에 버린다고 했을 때 충분히
희석을 하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충분히 희석해도 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희석하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핵오염수 방류된 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재밌는 건 잘 봐요.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현상은 달리 나타나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의 어떤 결과는 명심하세요. 실험 결과는 그 실험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언제든 조작할 수 있어요. 조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험 의뢰자의 목적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도록 조건을 조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불리한 조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지 않거나 자연과학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학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뭔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면밀하게 그 실험 조건을 다시 따져봐야지만이 명확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잘 봐요. 인류 역사상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인류 역사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실험에 대해서 조건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예상한다. 가능하겠어요? 분명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즉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학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나는 찢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인류는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실험 중인 거지 지금.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류의 암 발생 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봐야겠죠. 그걸 보고 얘기해야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방류 찬성, 방류 반대에 대해서 누구는 과학을 알고 누구는 과학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실험 중인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실험 대상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험 중인 거예요. 알겠죠? 실험 중인 거고 앞으로 이제 결판은 나겠죠. 20년 후에 나겠죠. 누군가 갑자기 코피 나고 막 이럴 거예요. 코피 나서 난데없이 병원 갔더니 갑상선 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실험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뭔 말이냐? 이 상변화 그래프는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이 상변화 그래프는 어디서 얻어진 거예요? 나연아, 어디서 얻어진 거라고요? 저 상도표는 어느 실험 장치에서 얻어진 거예요? 바로 요런 식의 순물질을 피스톤이라고 하는 닫힌 그릇에서 실험을 한 결과예요. 그런데 빨래를 말리는 공간은 닫힌 공간이에요? 열린 공간이에요? 열린 게죠.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는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아니에요? 순물질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 만약 여기에서 물이 있고 수증기가 나타난다면 물도 수증기도 순물질이잖아요. 수증기도 H2O고 액체도 H2O잖아요. 다 H2O, H2O지만 여기서 얼음은 H2O지만 여기에 대기 조건은 N2O2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이 상황은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아니에요? 순물질 아니죠. 그리고 H2O가 맺혀 있는 옷은 구성 성분이 뭐예요? 섬유니까 탄수화물 등등등일 거 아니에요. 즉 순물질이 아닌 상황에서 열린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로 바로 대입해서 설명을 하면 잘 맞아 떨어지겠어요? 절대 맞아 떨어지지 않겠어요? 절대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즉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 H2O는 증발할 수 있고 증발한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의 대류 순환에 의해서 H2O가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면 그 이후에 얼음이 또 증발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승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조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상도표, 그러니까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다 배우지만 이 상도표가 이런 식의 닫힌 그릇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진 실험 데이터다 라는 거를 꼭 인식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